네,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로그인 검증해주는 인터셉터를 만들어 볼 건데, 당연히 인터셉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비포 액션 인터셉터 그대로 복사해다가 이름을 need login 인터셉터라고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에 들어가서 좀 바꿔줘야겠죠. 이 내용은 이제 비포 액션에서 할 거니까 여기서 할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need login 인터셉터를 웹 컨피그라고 하는 이 녀석이 또 정상적으로 추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코드 한 줄 복사해다가 여기 비포 액션 부분을 need 로그인으로 바꿀 건데, 얘도 당연히 의존성 주입을 받아서 처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의존성 처리해 주고요. 이 need 로그인 인터셉터를 add 인터셉터 하나 더 추가를 해줄 거고, add pass patterns에다가 데이터를 또 넣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전체 다 볼 게 아니라 실제로 로그인이 필요한, 애초에 이름 자체가 need 로그인, 로그인이 필요한 인터셉터라는 이름이니까 실제로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들에 대한 것만 처리를 해줄 건데, 자, 우리 USR의 아티클에 to write, 이거 로그인 있어야 되죠. 로그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to write 말고 그냥 write도 로그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형태로 바뀔 거니까요. 아직은 이런 요청이 없어요, 우리한테. 근데 만들어 줄 거니까 앞으로 추가를 좀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add pass patterns는 여러 개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 개를 패턴을 우리가 나눠서 다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이거 뒤에 애초에 점까지 좀 복사를 할까요? 그리고 do write 말고 modify, 이것도 필요하겠죠? 로그인을 해야만 하니까. 그 다음 하나 더 do modify, 그 다음에 하나 더 do delete까지 필요하겠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에는 write라고 하는 거, modify라고 하는 거 이런 건 따로 없지만 어차피 만들어질 거니까 미리 좀 추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Ctrl Shift F를 눌러서 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줄바꿈도 해줍니다. 자, 그러면 write, do write, modify, do modify, do delete, 게시물 관련된 기능은 다 넣었고요. 이제 하나 정도 더 추가를 해보자고 하면 멤버에 do 로그 아웃 정도가 되겠죠? 로그 아웃 같은 경우도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한 녀석이니까요. 자, 이렇게 줄 정리까지 하겠습니다. 뭐 기능을 만들어내고 그 뒤에 추가로 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미리 이렇게 예상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고 진행해도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진짜로 로그인 검증해줘야 돼요. 로그인 했나 안 했나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로그인 했나 안 했나 이제 어떻게 알죠? 가장 먼저 어플리케이션이 딱 실행이 되면 어떠한 사용자가 요청을 보냈을 때 가장 먼저 비포 액션 인터셉터가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녀석이 객체를 만들 거고요. 만든 걸 요청에 세팅하죠. 그러면 얘가 이 작업을 했다. 그 뒤에 일어나는 인터셉터든 컨트롤러로 요청이 넘어갔든 어쨌든 리퀘스트에는 이미 RQ라는 객체가 만들어져서 들어가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RQ 객체를 꺼내야겠죠? RQ 타입으로 변수 만들어서 리퀘스트에 들어있는 get attribute를 통해 attribute 여기 안에 RQ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꺼내겠다.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항까지 해줘야겠죠?
요청에 어차피 비포 액션이 담았을 거니까 담아져 있는 녀석을 꺼내겠다라고 한 거고요. 이렇게 꺼내서 변수에 연결해 놨으니 이 변수를 활용한다면 이제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자, RQ가 가지고 있는 get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를 가져왔는데 얘가 0이랑 같다. 이게 무슨 경우예요? 이러면 얘가 로그인을 안 한 상태라는 거겠죠? RQ는 애초에 우리가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0이 들어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요. 로그인 안 한 상태에 대한 검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라는 멘트를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돌려보내면 좋겠죠. 어디로? 로그인 페이지로. 지금 우리는 로그인 페이지가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그 뷰가 없으니까 아직은 뭐 제대로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체크가 됐고 로그인을 안 했다면 로그인으로 돌려보냈을 때가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는 need login interceptor라고 하는 자바 파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 사용자한테 로그인 후 이용해달라는 메시지 하나 알림 같은 걸로 보여주고 돌려 보내야 된대요. 컨트롤러 메서드가 이러한 일을 했던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메서드가 response body라는 이 언테이션을 달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get 매핑을 통해 URL 매핑을 직접 받을 녀석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위치는 어디예요? 인터셉터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알림창을 보여주고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거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볼 겁니다. 그리고 그 일 처리가 다 끝났다면 여기선 다음으로 넘기면 안 되죠. 리턴 펄스까지 달아줄 거예요. 다음으로 넘기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달아줄 겁니다. 리턴 펄스 하기 전에 여기 상황에다가 이 위치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코드를 작성을 해야 사용자한테 직접 알림창도 띄우고 페이지가 돌아가는 것까지 가능할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단서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살짝 시간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량 드린 것 같아요. 사실 뭔가를 생각하기에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오래 고민한다고 될 건 아니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활용해야 될지 좀 빠른 시간 내에 단서를 찾지 못하시면 사실 그 뒤에는 고민을 한다고 떠올려지지가 잘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하고 싶었던 일은 뭐죠? 여기서 하려고 했던 일 사용자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알림창 하나 보여주면서 메시지 알림창으로 메시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돌려버리기 이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JS 리플레이스로 만들어놨던 해당 기능을 여기서도 비슷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util 클래스에 있는 JS 리플레이스라는 메서드를 가져다가 쓰게 되면 얘는 의미가 있었나요? 없죠. 왜냐면 애초에 util에 있는 JS 리플레이스는 스트링을 리턴하는 녀석이에요. 얘를 불러다가 메시지가 어떻고 URI가 어떻고 이렇게 넣어봤자 이 로그인 인터셉터라고 하는 이 자리에 스트링을 남길 뿐이에요. 얘는 실제로 그 스트링 값을 리턴할 수도 없고요. 타입도 안 맞으니까. 그러면 어떡하지? 그걸 어떻게 활용하지? 가 정상인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모양은 JS 리플레이스랑 비슷하고 동일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처리가 불가하다. 좀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걸 어떻게 할지를 배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는 방법을 다 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결국 응답이었습니다. 응답.
근데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녀석이 있어요. JSP 아티클 매니저에서는 리스폰스 가지고 응답을 했고요. 지금 스프링 부트로 넘어와서는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메서드들이, 컨트롤러가 달려있는 이 클래스의 메서드들이 리스폰스 바디 혹은 이거 없으면 JSP한테 일을 넘기는 형태로 응답을 하고 있었죠. 상황은 조금 바뀌었을지언정 지금 여기로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여기서는 컨트롤러에 있는 메서드 같은 일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컨트롤러에 있는 이런 메서드처럼 리스폰스 바디 같은 걸 붙여서 스크립트를 리턴할 거야 라는 게 가능해요? 이건 안 되잖아요. 애초에 얘의 역할은 컴포넌트일 뿐이고요. 얘는 컨트롤러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러라고 달아놨으니까. 이거 없으면은 정상적으로 컨트롤러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요. 빈객체로서 관리가 안 될 거니까. 그러면 컨트롤러처럼 리스폰스 바디 이런 거는 안 되네. 뭘 해야 되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을 하기로 했고 응답에는 리스폰스가 필요로 했고 그 리스폰스가 우리한테는 공교롭게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리스폰스를 활용하면 돼요. 자, 리스폰스를 활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미 많이 해봤죠. 리스폰스한테 set content type 해서 텍스트는 HTML이야 보여주고요. 캐릭터 셋 인코딩 세팅은 UTF-8이야 해봤죠.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리스폰스한테 get writer append 어디서 많이 봤죠. 자, 이러면 얘는 응답을 진짜로 합니다. 하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스크립트 태그 하나 만들어서 아까 테스트했던 것처럼 월러트 하나 만들고요. 이 안쪽에 테스트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얘가 진짜로 제대로 일을 했다면 로그인이 필요한 시점, 우리가 아까 이 웹 컨피그에 걸어놨던 이러한 시점들에 로그인 없이 요청을 보냈을 때 얘가 일을 할 거라는 거고, 얘가 일을 했다면 로그인 정보 가져와서 로그인 안 했다라는 걸 판단한 후에 이러한 응답을 하고 펄스까지 이루어지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로케이션까지 그냥 같이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로케이션 리플레이스 여기다가는 지금 당장 로그인 없으니까 일단 메인으로 좀 보내볼까요?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서 메인으로 갈지 모르니까 상대 경로 쓰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냥 루트 같은 거 넣어버리겠습니다. 절대 경로 사용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여기 있다. 지금 저는 로그인을 했는지 상태가 유지가 됐는지 보면은 로그인 안 되어 있네요. 둘 다 안 되는 걸 보니까. 자, 그러면 홈에서 제가 USR에 아티클에 toWrite를 보내요. toWrite 보다는 toModify가 좀 더 테스트하기 편하겠네요. 이건 파라미터가 아이디 한 개밖에 아니다. toDelete가 편하겠네요. 파라미터가 한 개만 있는 게 편한 거니까 이렇게 하겠다. 로그인 안 했고 삭제를 요청으로 보낸다면 알림창에 테스트가 잘 나오죠. 그러니까 니드 로그인 인터셉터가 일을 제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케이션 리플레이스 걸어놨으니까 메인으로 가겠죠. 이거는 메인에서 요청을 보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리스트에서 요청을 보내도요. 우리는 메인을 걸어놨으니까 메인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어떠한 문자를 보여줄지 정할 거고요. 그렇게 정해놓은 문자를 실제로 스크립트 안쪽에 알림창에다가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리플레이스로 돌려보낼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은 util에 있는 JS 리플레이스와 아주 많이 동일하겠죠. 그리고 저 append의 안쪽에 우리가 이 append의 안쪽에 문자열을 남기면 해당 문자열이 화면에 응답을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문자열이 스크립트가 태그가 쓰여져 있을 때 제대로
스크립트로서 동작을 할 수 있는 느낌이었으니까 이 자리에 util에 있는 js replace를 활용해 준다면, 그리고 이 안쪽에는 string format. 근데 로그인을 이용해 주세요는 변수 사용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넣어주죠.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 뒤에는 URI였죠? 우리가 어디로 보낼지. 자, 우리는 메인으로 보낼 거다. 근데 이 메인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준다면 이 녀석은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티클에 to delete를 했을 때 로그인을 이용해 주세요가 나오면서 메인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가능하겠죠. 자, 이 방식 처음 배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많이 해봤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 안쪽에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러한 과정을 거의 똑같이 진행해야 되는 인터셉터가 하나 더 필요해요. 뭐가 있을까요? 로그아웃을 해야 쓸 수 있는 기능들. 만약에 화면단에는 당연히 버튼을 만들어 놓지 않겠지만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회원가입을 누가 요청을 보낸다면 막아줘야겠죠. 근데 이러한 검증 이제 인터셉터가 앞에서 할 거니까 굳이 서블릿까지 파고 들어간 뒤에 검증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이런 로그인 검증 같은 경우는 그 화면단에 버튼이 없어서 사용자가 못해. 그치만 요청에 보내면 서버로 넘어갈 거야. 그러면 곤란해. 라는 상황을 배제시켜도 돼요. 왜냐면 인터셉터가 해줄 거니까. 그래서 로그아웃 관련된 인터셉터도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need login interceptor라고 하는 이 녀석을 하나를 활용해서 로그인과 로그아웃 상황을 다 검증할 수 있는가? 지금 만들어놨던 인터셉터 이 파일 하나로, 클래스 파일 하나로 로그인 상황과 로그아웃 상황을 둘 다 검증할 수 있나요? 이거는 보세요. 여기서 else를 넣어버리면 밑에 있는 것 때문에 안 되는군요. 이러면 되나요? 이거 안 되죠. 왜 안 돼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로그인이 필요한 시점에서 받아들일 요청과 로그아웃이 필요한 시점에서 받아들일 요청이 다를 텐데 그거 얘가 어떻게 판단해요? 방법이 없죠. 안 되겠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고 need logout interceptor라는 녀석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만들어 줄 건데 보세요. need login interceptor 복사해서 need logout이라고 이름을 잡아서 인터셉터 하나 더 만들 거고요. 얘는 해야 되는 일 비슷한데 일단 검증 과정 반대 해줄 거고 logout 이용해 달라고 말을 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웹 컴피그가 필요할 거니까 이렇게 의존성도 주입받을 수 있게끔 처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도 당연히 add interceptor를 해줘야겠죠? 여기서는 need logout interceptor 추가, 그리고 add pass patterns에서는 실제로 로그아웃이 필요한 녀석들을 경로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로그아웃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경우 뭐가 있죠? 로그인을 안 해야만 쓸 수 있는 경우 멤버의 두 조인 같은 거, 그리고 두 조인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조인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낼 거니까 회원가입도 양식이 필요하니까 그죠? 이런 거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로그인 같은 거 이것도 로그인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그 뒤에 주 로그인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거겠죠. 게시물 관련된 기능에서는 로그아웃이 필수인 기능이 있을까요? 딱히 일단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리드 로그인 인터셉터랑 리드 로그아웃 인터셉터랑 이만큼 하는 일 보세요. 똑같죠? 다른 거라고는 검증하는 조건 그리고 메시지 그거 말고는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물론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만큼 사용하는 이런 기능은 이제 이 인터셉터 쪽 이런 쪽 말고는 쓸 데가 따로 없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써도 전혀 무방해요. 상관은 없어요. 단 좀 더 사용할 그 가능성이 생긴다면 이런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거 매번 써주는 것보다는 메서드로 빼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 녀석도 메서드로 분리할 겁니다. 자, 이거 메서드로 분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녀석을 하려면 이 블럭 씌운 만큼 이만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응답이 필요해요. 응답이 있어야 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응답이라고 하는 이 리스폰스를 가지고 util 클래스를 가는 게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요? util은 utility를 사용해서 그냥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 놓는 녀석인데 이 녀석한테 응답을 넘기면서 뭔가를 처리하는 게 과연 올바른 행위일까 고민하는 겁니다. 자, 저는 별로라고 봐요. 그래서 RQ한테 만들어낼 거예요. 왜냐면 RQ는 애초에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클래스였거든요. 그래서 이 RQ 처리할 건데 자 보세요. 이 조건문의 안쪽에 이 자리에다가 제가 이런 걸 넣어 줄 겁니다. 이만큼을 잘라내게 한 다음에 RQ에 있는 JS, pitch, replace 라는 식으로 이름을 지어 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화면을 그릴 건데 replace까지 할 거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이 안쪽에는 메시지를 하나 넘길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까지 넘길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만들었던 JS replace랑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거고 이 RQ의 안쪽에서 얘를 활용을 할 겁니다. MSG, URI 이렇게 상당히 유사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쓰는데 이제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리스폰스가 필요해요. RQ에. 근데 우리는 RQ에 리스폰스가 없어요. 근데 리스폰스, 그 RQ라는 객체는 언제 만들어지죠? Before Action Interceptor가 일을 할 때 만들어지겠죠? 자, 물론 여기 Replace 얘를 실행할 때 리스폰스를 따로 넘겨도 되기는 해요. 얘만 필요한 건 맞으니까. 근데 우리가 RQ가 애초에 요청이나 이런 정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한 녀석을 만들 거라고 했어요. 요청이라는 정보도 들어있으면 좋겠죠, RQ한테. 그래서 제가 애초에 여기서부터 뜯어 보실 겁니다. RQ 객체를 만들어낼 때 리스폰스를 같이 생성자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넣어줄 거고요. RQ에서 그럼 당연히 받아내야겠죠? 자, 이렇게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여기서 써야 되니까 생성자에서 받아온 녀석을 다른 메서드에서 활용할 거니까 이런 거 하나 해주면 되겠네요. 변수 하나 만들어내서 이 코드 들어오면은 dis.resp한테 밖에서 가져온 resp를 넣겠다. 그럼 이제 여기서 resp를 써도 문제가 전혀 없겠죠.
이건 제대로 가져올 거니까. 누가? before action 인터셉터가 넘겨줄 거니까. 자, 그러면 RQ 이쪽에서 방금 전에 이 need 로그아웃 쪽에서 잘라내게 했던 이런 내용을 이 안으로 가져올 겁니다. 네, 가져와서 이름도 올바르게 변경을 해줄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이건 왜 뭐라고 하냐면 응답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서블릿이 아닌 곳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예외 처리가 필요해요. 근데 애초에 니드 로그인 인터셉터 쪽에서는 왜 뭐라고 안 했냐? 이거 예외 처리 했잖아요. 메서드가. 얘는 그런 거 없었죠. 지금 RQ 쪽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트라이 캐치로 감싸줄 겁니다. 자, 이렇게. 근데 메시지나 URI를 이런 식으로 밟아가서 넣어버리면 문제가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JS 리플레이스를 그대로 활용하되 넘겨주는 이 값을 받아온 변수 가지고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util의 JS 리플레이스가 이 맥에버스 MSG와 URI를 받아낼 거고요. 그렇게 받아낸 거를 조립해서 문자열을 이 자리에 남길 거예요. 그 문자열이 어펜드가 돼서 화면을 그려낼 거니까. 자, 지금 여기까지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안 배운 개념은 단 하나도 없어요. 데이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고 호출된 메서드에 인자를 세팅하는 거고 그렇게 세팅된 녀석을 가져와서 공통으로 활용하기 위해 백업하는 거고 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구조를 맞춰보죠. 여기서는 메시지와 URI를 제대로 넘기고 있으니 로그인 쪽도 맞춰줄게요. 이거 필요 없고 이것도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네요. 이거 임펄트 정리 노란색 거슬리니까 한번 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다른 거라고는 하나도 없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죠. 지금 저는 아마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일 건데 그래 to delete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로그인을 한번 해준 상태에서 이제 뭐 조인 같은 거 하려고 한다. 근데 조인을 테스트하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두 로그인을 한 번 더 하죠. 이러면 문제없이 잘 걸러주네요. 인터셉터가 일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우리가 구성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인터셉터를 활용해 봤는데 아직 낯설고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야 싶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가 다 해왔던 거고 이 녀석 프리핸들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고 얘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부분만 새롭게 추가가 된 거죠. 그다음 웹 컨피그가 하는 일 이런 게 뭐가 있고 여기도 뭔가 좀 번잡해 보이지만 이름이 좀 길어서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길게 이름 쓰기 싫다 그러면은 줄이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이건 그냥 변수일 뿐이니까 중요한 건 타입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좀 했는데 생각을 조금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JS 프린트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RQ가 가지고 있는 이 메서드랑 util에 있는 JS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해당 메서드는요 비슷한 일을 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질적인 로직도 얘를 그냥 활용하고 있는 거 보면 비슷한 일이 맞아요. 맞는데 차이점은 사용하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RQ에 있는 이 녀석을 컨트롤러 쪽에서 응답을 할 때 사용하려고 한다. 이거 대신에 쓰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왜냐면 얘는 리스폰스 바디가 붙어서 본인이 메서드가 리턴한 결과를 HTTP 프로토콜 그 안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때 리스폰스 겟 라이터 어펜드라고 하는 녀석이 같이 가버릴 거니까 문제가 꼬이겠네요. 그리고 반대로 인터셉터 같은 이런 컨트롤러를 벗어난 위치에서 그냥 util에 있는 JS 리플레이스를 쓰려고 한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수행이 안 되겠죠? 스트링 리턴하고 끝날 거니까 걔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눈앞에 닥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판단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녀석들을 활용하는 단계가 됐다면은 적절한 걸 잘 골라서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메서드 이름도 JS Replace라고 해서 동일하게 작성을 해도 되는데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까봐 이거는 좀 분리를 시킨 거예요. 이름을 살짝 바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도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비포 액션 인터셉터가 모든 요청에 대해서 리소스에 관련된 요청 제외 나머지 모든 요청은 얘가 일을 먼저 해요. 얘가 일을 먼저 할 때 객체를 만들고 저장하죠. 요청마다 해요, 이거. 아직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비포 액션 인터셉터가 프리핸들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할 때마다 얘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 요청에 세팅되는 RQ가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진 RQ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값이 바뀌지는 않겠죠. 왜냐면은 RQ가 만들어질 때 애초에 이러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거니까 로그인, 로그아웃이 일어나지 않으면 값이 변경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계속 객체를 찍어내고 있다. 근데 그 문제가 메모리에는 효율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객체를 계속 찍어낼 거니까. 물론 만들어진 객체는 힙이라고 하는 영역에 보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보관된 녀석은 가비지 컬렉터가 쓸어가겠지만 쓸어가기 전까지는 쌓일 거잖아요. 요청 하나 할 때마다. 아직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이제 앞으로 조금씩 더 해결을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도를 할 거고요. 내일 수업에서는 뭐 로그인과 로그아웃 같은 거 실제로 이제 화면단 만들어서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온서브밋 같은 것도 같이 좀 처리를 하면 좋겠네요. 우리 리스트나 디테일 페이지 만들 때에는 폼을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온서브밋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 이제 로그인, 두 로그인 이런 거 만들 때에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거니까. 이렇게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고 네,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어요.